존경하는 용인 특례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윤선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가 임기 중반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맞이합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아쉬움과 부족함도 많았지만 지난 2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에는 더 열심히 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용인 시민 앞에 다짐하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도시건설, 교통, 체육 등 시정 전반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철거 같은 중앙 정책의 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의를 통해 여러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 2년 우리 용인시에는 중대한 변화들도 있었습니다.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규제로 45년간 용인시를 옥죄해왔던 평택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이 아닐까 합니다. 용인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이상일 시장님과 공무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이 완성되면 연간 약 4,380억 원의 시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려운 우리 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자체 세입 1조 4천억 원의 31%에 해당되는 세수 확보는 용인 600년 역사의 큰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큰 경사스러운 일이지만 또 한편에는 희생이 소반되는 고통이 예상되어 지난해 4월 6일 제272회 임시의 5분 발언을 통해 원사면 반도체 산업단지를 포함해 수용되는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가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고상 및 이주 대책, 발생되는 환경, 교통 문제와 시 전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종합계획, 특히 수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민들과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비록 실무적인 업무지만 최근 예민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허가와 관련 시정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과 중복되어 제가 대표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시가 수립한 성장관리계획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시 도로폭 기준입니다. 상위법인 국토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는 도로폭 6m면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한 것을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에는 개발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시 도로폭 8m 이상으로 국토부 지침보다 6배나 더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나 세대수 관계없이 나중에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이미 개발된 면적을 합산해서 도로폭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다른 법은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300세대 미만은 도로폭 6m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이를 개발 면적으로 함산하면 약 15만 제곱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에는 도로폭 4m 이상에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 시 6m 이상으로 면적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즉 건축 연면적 2만 제곱미터도 3만 제곱미터도 도로폭 6m면 가능하다는 것이 건축법상 해석입니다. 그러면 인접시는 또 어떤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접시는 상위법인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따른다. 현황 도로를 중심으로 최소폭 6m 확보를 권장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나 허가 관련 타법 같은 자연 보존권력인 인근시 사례를 종합할 때 우리 시의 기준은 가해도 너무 가합니다. 오죽하면 2022년 12월 21일 원삼 지역 주민과 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서의 성장관리 방안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이 담겼겠습니까? 다음은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옹벽 높이는 산지관리법상 3단으로 15m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침을 만들어 2단으로 최고 6m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5배 250% 강화된 기준입니다. 동일 조건일 경우 가용토지 면적은 60%가 줄고 20도까지 개발을 허용한 초인구의 경우에는 9도까지만 개발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민선 8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옹벽 높이 15m를 6m로 줄이고 도로폭 6m의 개발 면적 3만 제곱미터를 도로폭은 8m로 늘리면서 오히려 개발 면적은 5천 제곱미터로 줄여서 강화합니까?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적용하기에는 너무 현실과 거리가 먼 계획입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건축법상 허가권자인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법상 면 비도시지역은 사실상 통로만 있어도 허가가 가능하였는데 의무로 승격하면서 법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성장관리계획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도로 등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와 건축법상 시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에서 개발 부지까지 방금 말씀드린 도로폭 기준에 따라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촌지역인 초인구는 이러한 법정 도로가 드물고 있어도 상당한 거리이며 그중 읍면의 비도시지역은 건축법상 지정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른 도로는 건설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토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건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정된 도로를 이용해서 허가가 가능하다는 규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주민이 이용해온 도로임에도 사유지라는 이유로 발생되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도농 복합시의 특성을 감안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제의 조사를 통한 도로 지정 공고로 주민 편익 제고에 힘써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구시가지 용적률 완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인 2019년 언론사 기금을 통해 슬럼화되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책 대전환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녹지적으로 확산되는 개발 최소화로 환경을 보존하고 기존 기반시설 활용으로 추가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는 정책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지정된 재개발 8개소 중 김양장동 8구역이 성공한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남시가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360%까지 완화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 새로운 주거단지 건설도 필요하겠지만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도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윤영균 의원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행정이 잘못되었다는 질문은 아닙니다. 정책은 중앙정부 또는 당선된 시장님 방향에 따라 강화될 때도 완화될 때도 있으며 어느 것이 잘 되었고 잘못되었다고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최접전 민원 현장에서 상담한 내용, 실무적인 정책에 대하여도 그 책임과 비난은 먼저 시장님한테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세히 보고를 받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중에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용인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문하여 경청해 주신 시민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시가지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완화 및 활성화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에 관하여는 2024년 5월 10일 용인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전철 역사, 대중교통 결절지, 간선도로 교차지로부터 500m 이내의 구역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했습니다.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정비 기반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역세권 소규모 재개발 시 주거지역의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남시는 용인시 조례 개정 이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용인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포함한 2030 용인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곧 계약할 예정으로 정비 기본계획 안에 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완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개발 유도를 위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약 127평방킬로미터에 대한 면적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고시한 바 있습니다. 2024년 2월 7일 고시한 성장관리계획 구역에는 처인구 약 100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새로 편입되었으며 이후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니터링해온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폭 확보 기준과 옹벽 높이 기준에 대한 의견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도로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인구에도 동일한 도로 확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현행 옹벽 기준이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하반기 중에 개선안에 대한 행정 절차를 거쳐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 장기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의 도로 지정 공고 요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행로는 건축법 제2조 11호 및 제45조 규정에 따라 허가 신청 시 통행로의 개설 시기 및 포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지정을 검토하겠으며 시민들 편에서 도로 지정에 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